언제부터였을까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 게 중년에게 보내는 시간의 편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한 게 아이 키우고 일하고 주변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내 나이 50이 훌쩍 넘었더군요. 하루가 금세 저물고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이번 달이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들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저 흘러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흘려보낸 걸까요? 무심코 지나쳐온 그 순간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했던 소중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한때 간직했던 꿈일 수도 있고 소홀해진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진짜 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면 앞으로 흘러갈 시간만큼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답을 지금 함께 찾아봅니다.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 이유. 어릴 적을 떠올려 볼까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수업은 왜 그리 지루하고 방학은 또 왜 그리 길게만 느껴졌는지 시간은 마치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 같았죠. 10분을 기다리는 것도 세월처럼 느껴졌고 생일이 오기까지의 1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을 떴다 싶으면 벌써 저녁이고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금요일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은 벌써 반도 실행 못했는데 달력은 어느새 12월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주말이야. 정신 차리니까 벌써 50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진 걸까요? 정말 시간이 더 빨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방식이 변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버스,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듣는 이야기들. 하루하루가 모험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기억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늘 가던 길, 늘 보던 사람, 늘 반복되는 업무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는 어제의 반복이고 이번 주는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익숙한 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자극은 생략하고 요약해버리죠.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커피 맛, 똑같은 회의, 똑같은 뉴스. 뇌는 더 이상 그 하루를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억에 남지 않는 하루는 그냥 흘러간 하루가 됩니다. 그런 하루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쌓여갈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시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 일시간은 60분. 달라진 건 시계가 아니라 그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거리, 새로운 말투. 그래서 하루가 길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 하루는 어땠습니까? 돌이켜보면 어제와 그제의 차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그 하루를 생략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지만 기억되지 않는 하루는 살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짧게 느껴지고 시간은 도망치듯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하루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하나의 흘려보낸 하루로 남겨두고 계신가요? 시간을 잡는 일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감각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익숙함 속에 잠든 나를 깨우고 다시 생생하게 살아보는 것.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으로 하루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삶의 밀도는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시간, 왜 더 소중한가? 중년은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청춘은 분명히 지나갔고 노년은 아직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몸은 이미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줄이면 더 피곤해지고 무리하면 며칠씩 회복이 걸리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예전엔 시간이 넘쳐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젠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60세까지 10년, 70세까지 20년. 그 시간을 돈처럼 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해야 하는 자산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아무데나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중년은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에 내 하루를 쓸 것인가? 어떤 관계를 지키고 어떤 관계를 떠날 것인가?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새로 시작할 것인가? 이 시기에 가장 후회되는 말은 그때 그걸 왜 안 했을까? 라는 말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다가, 가고 싶었던 여행을 포기하다가, 말하고 싶었던 진심을 삼키다가 시간은 그렇게 우리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과거를 자책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사회가 뭐라 하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해야만 하는 일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강을 달리고 싶다.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그런 리스트를 하나씩 실현하는 겁니다. 주말 하루를 투자하거나 하루 30분만 내 삶을 위해 써보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당신의 하루는 다시 특별해지고 시간은 더디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와 시간을 쓸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과의 약속, 기운만 빠지는 인간관계에 더 이상 시간을 쏟지 마세요. 그 대신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하루 10분이라도 더 써보세요. 문자 한 줄, 따뜻한 통화 한 통, 커피 한 잔의 시간이라도요. 그 10분이 쌓이면 하루가, 한 주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도록 당신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중년의 시간은 그저 나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어디에 시간을 쓸 것인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가장 아끼고 있나요?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오늘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써보세요.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을 되찾는 5가지 심리 기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것 같은 이 시간들. 그 시간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심리 기술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작게라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 왜 그럴까요?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상시간도 들쭉날쭉, 식사시간도 불규칙하고 일과 휴식의 경계도 흐려져 있죠. 이럴수록 더 필요한 건 작은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차 한 잔 마시는 습관, 점심 후 10분 걷기, 밤에는 명상이나 조용한 독서 5분, 이런 작은 리듬들이 우리의 뇌를 안정시키고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하루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세요.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삶은 시간을 빠르게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뇌가 익숙한 정보는 빠르게 처리하고 기억에도 잘 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한번 가보지 않았던 골목을 걸어보거나 처음 먹어보는 메뉴를 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를 바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베란다 텃밭 가꾸기, 기타 배우기, 춤 배우기 같은 활동이죠.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뇌에게는 새로운 시간 기록이 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이게 시간 감각을 붙잡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 기록하세요. 오늘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먹었고,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아주 짧게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고 작은 수첩도 좋습니다. 기록은 흘러간 하루를 남아있는 하루로 바꿔줍니다. 글을 쓰면 마치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되살아납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그 시간이 추억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소모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용기 내서 전화를 걸어보세요. 가족과 마주 앉아 커피 한잔 하면서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들어보세요. 아들과 딸과 배우자와 단둘이 잠깐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이런 시간이 쌓이면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장면으로 남게 되니까요. 마지막 5번째,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후회는 과거에 발이 묶이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더 즐기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생각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저 위로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이루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 아직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어.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시간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1. 하루에 리듬 만들기. 2. 새로운 경험하기. 3. 하루 5줄 기록하기. 4. 의미 있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5.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 갖기. 이 5가지는 단순하지만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엔 인생의 속도를 바꾸는 놀라운 기술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아직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첫 사회생활의 긴장과 떨림, 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 부모가 되는 기쁨과 책임,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채우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끔은 아쉬웠고 가끔은 후회스러웠지만 그래도 당신은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가장 빛나는 시간은 지나간 어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부터 만들 내일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하루를 소중하게 바라봐 주세요. 작은 것에 감탄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한마디 더 건네고 잠시라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기억으로, 의미로,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로 남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이제는 해야만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떠올리세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당신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하루, 그 하루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느낀 게 어쩌면 그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당신은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있고 의미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 단 10분이라도 당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삶을 바꾸는 시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시간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아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